그럼 저는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약간 마이크가 네. 있긴 할게 좀 괜찮아요? 유튜버 그리고 작가이신 뉴욕주민님입니다. 뉴욕주민님. 긴장되네요. 이현 기자 이렇게 떠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, 지금? 뉴욕주민님입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뉴욕 주민입니다. 이상해요. 이 목소리가 저희 채널에 나오는 게 이상해요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저는 이제 저를 디스크라이브하는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잖아요. 헤지펀드 애널리스트, 이제는 이제 애널리스트 교육시키는 트레이너, 뭐 유튜버, 작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사실 유튜버라고 소개될 때가 제일 재밌어요. 네,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 있고 뜻깊기도 하고. 올해 초에 그 에세이 출간하신 책 디 앤서에 보면 월스트리트 들어간 이후의 모습들도 그려져 있는데 그 이전의 이야기도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런 얘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왜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고 싶으셨는지가 궁금해요. 제가 개인사를 사실 말한 적이 많이 없어요. 사실 책에서도 그런 개인사 위주로 하면은 뭔가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해석될까봐 이렇게 많이는 쓰지 못했는데 사실 어렸을 때 돌이켜보면은 한국에서 있을 때도 그렇게 풍족하게 살지 못했고 사실 뭐 유학 갔다 이러면은 대부분 그런 이미지는 아니잖아요. 그런데 뭐 소위 말하는 중상층에도 못 미치는 그런 가정 환경이었는데 그때부터 약간 뭔가 돈을 벌고 싶다라는 굉장히 막연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이제 뭐 학부도 이제 경제학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서점에 거의 무슨 사전 두께가 되는 한 1000페이지가 넘어가거든요. 이 책이 있는데 제목도 굉장히 특이해요. 문 앞에 야만인들이라고. 그래서 이 책이 뭔가 싶어가지고 그때 그 책을 정말 이게 뭔가라는 그 궁금증 하나만으로도 그 좀 오래된 얘기인데 굉장히 유명한 이제 사모펀드가 어떤 회사를 인수하는 이 LBO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딜에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런 휴먼 드라마 이런 것들을 쓴 소설이에요. 실제 사건에 기반한.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잘 써지기도 했고 그런데 일단 그 책에서 묘사되는 이 월스트리트라는 무대가 너무 매력적이고 막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. 그때 당시. 그 어린 마음에 이 안에 있는 등장인물들, 인물 구도도 막 그려보고 정말 나는 언젠가는 이 책에 나온 주인공들 직접 만나보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동경했던 곳을 직접 가게 되었고 또 심지어 몇 명은 만나도 봤어요, 실제로. 진짜 찐이다, 찐이에요.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명은 이제 제가 이직 인터뷰를 하면서도 실제로 만나서 당연히 이 책 얘기를 했죠. 나 당신 이야기를 처음 이 문 앞에 야만인들 이 책에서 봤다. 1시간 내내 인터뷰 하나도 안 하고 그 책 얘기만 하다가 사실은 그런 막 테크니컬한 그런 것들보다는 결국 사람 얘기거든요. 그거에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아서 그 어렸을 때 나를 끌어다녔던 그런 매력 그런 걸 주었던 책, 소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사람들이 너무 끌려서 나도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투자은행들이 채용을 안 하거나 줄이는 시기라서 안타깝지만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에서 컨설턴트로 사회생활 시작하셨는데 뭐가 그렇게나 다르길래 여기도 좋은 회사인데 또 이렇게 업계를 옮기셨을까? 어쨌든 가고 싶었던 이제 금융권은 이제 거의 뭐 무너지는 시기였으니까 정말 운 좋게도 맥킨지라는 좋은 곳에 가게 되었는데 정말 너무 적성이 안 맞았어요. 저는 제가 뭔가 인생 모토라고 한다면은 하고 싶은 일 하고 사는 건데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. 제가 상상했던 거보다 그 이상으로. 그리고 어쨌든 제가 가고 싶었던 이 뱅킹이랑은 이제 공통점이 있죠. 둘 다 이렇게 자문 서비스를 하는 곳이고 이제 기업 CEO들, CFO들에게 이제 그들이 고민하는 가장 큰 문제들, 자금 조달이 됐건 뭐 M&A가 됐건 이런 것들을 자문을 해주는 일인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컨설턴트보다 훨씬 더 이제 마켓에 더 가까이에서 제가 숫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계산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수치화돼서 내가 정말 뱅커로서 경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자금 조달, 뭐 인수합병 자문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컨설턴트가 하는 일은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게 뭔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뭐 다들 가고 싶어하는 직장일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안 하니까는 너무
조급한 거예요. 아, 나는 빨리 다른 데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이렇게 가는구나. 저는 입사한 지 정말 한 1년 반 정도? 정도도 안 돼. 1년 3개월? 그 시점에서 일단 퇴사를 했었어요. 남들이 다 막 미쳤다고 너 왜 그래? 막 했죠. 회사에도 적성이 안 맞는다고 그만두신 거잖아요. 회사 파트너한테 나는 맥킨지 적성이 안 맞는다. 사실은 딴 데 가고 싶었는데 맥킨지 왔다. 라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치기 어린 소리를 하고 다녔습니다. 저는 이 숫자라는 게 특히 파이낸스에서의 이 숫자라는 게 결국에는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숫자가 그냥 그 숫자로 끝나면은 그건 그냥 회계사들이 하는 일이고 이 계산이 잘 맞나. 그렇죠. 이제 투자자로서 아니면 심지어 뱅커로서 이렇게 파이낸스 프로페셔널로서 숫자는 그 숫자 하나를 보면은 이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가, 잘 운영되고 있는가, 잘 못 운영되고 있는가, 이 기업의 경영진은 어떻게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성장을 시키고 있거나 성장을 못 시키고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숫자를 보면 다 나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맥락을 이해를 해야 되고 숫자를 그냥 계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정말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이제 숨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파헤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그게 이제 재밌어야겠죠, 당연히. 저는 그렇게 숫자 뒤에서 스토리를 찾는 게 굉장히 재밌었기 때문에 계속 해올 수 있지 않았나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그 책에도 있지만 이제 정말 잘 할 것 같은 호텔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평가된 이유가 뭐야? 라고 실사 나가시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아니 왜 그냥 저희 한국에서 요즘 밸런스 게임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저희 그냥 동료들끼리 가끔 얘기할 때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. 나 말고 다 천재인 팀 혹은 나 말고 다 바보인 팀 어느 팀이 나을 것 같냐. 근데 또 나 말고 다 천재인 팀이 괜찮지 않을까? 일 배울 수 있으니까 이랬는데 또 그렇게 너무 자괴감 느껴질 것 같다. 또 이런 얘기도 많던데. 맞아. 너무 공감돼. 네. 나 빼고 다 천재. 맞아. 정말. 약간 나 빼고 다 천재인 데서 일 배우신 경험 얘기하시는 근데 밖에서 볼 때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그 걸어온 길이 다 프랩해주지 않았는가 싶기도 한 게 사실 학교도 정말 나 빼고 다 공부 잘하는 것 같은 학교에 있었고 그렇죠.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대학교도 그렇고 석사도 그렇고 그 커리어적에서도 그런 직군들이 사실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곳들이다 보니까 정말 나 빼고 다 엘리트만 모인 것 같고 그거를 이제 너무 나쁘게 받아들이면은 성장을 할 수가 없고 약간 이렇게 긍정적인 스트레스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았습니다. 저는 이렇게 전쟁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거도 되게 뭔가 underrated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것보다 더 치열한 곳이니까 정말 나는 계속 전진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어도 뒤처지고 그냥 잘리는 곳이니까 사실 할리우드에서 그려지는 월가는 그것보다는 좀 굉장히 화려하고 그런 것들이 그렇죠. 부각되긴 하지만 파티하는 느낌? 맞아요. 그런데 그 현실은 정말 그렇지 않고 사실 그 사람들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. 그들의 이제 가장 PM들, 헤지펀드 매니저들을 보면은 정말 막 며칠씩 퇴근 안 하고 정말 이런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공시자료 막 이렇게 쌓아놓고 계속 막 분석하고 계산하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그냥 밤을 새는 거예요. 그리고 정말 무슨 옷을 하도 안 갈아입어가지고 와이셔츠 여기 다 찢어지고 노랗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이제 하도 집에 안 들어오니까 이제 이튿날째 와이셔츠 보내주고 퇴근을 안 하니까 이 아저씨가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치열하게 정말 매일매일 그렇게 정진해서 사는데 책에 소개된 일화 중에 목요일 리크루팅도 가끔 나가시잖아요. 근데 리크루팅 나갔다가 워라벨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. 네, 중요하죠. 그쪽 직장은 워라벨 어떻습니까? 라고 물어본 후배에게 워크하고 라이프 구분 자체가 없으니까 밸런스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. 이런 대답을 해주셨다는 일화를 인상 깊게 봤어요. 워라벨은 사실 이거는 제가 섣불리 말했다가 또 1년 전에 한번 영상에서 맞아요. 저는 그 영상을 올리고 5만 가지 세상의 욕은 다 먹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사실 저는 그때도 나름 명확하게 표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제가 있었어요. 정말 너가